안녕하세요 여러분, 승진이입니다. 오늘은 이제 백기선님을 이렇게 모셔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백기선님은 이제 자바 스프링 쪽으로 해서 블로그부터 해서 유튜브 인프론 등등 여러 곳에서 좋은 강의 자료들 잘 정보들 공유해 주신 분이시고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백기선입니다. 네, 소개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마존에서 1년,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한 거의 5년 가깝게 일을 했었고요. 네,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신 걸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이제 질문을 하나씩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많은 분들께서 이제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서 개발자로 오는 이유나 동기나 그 다음에 과정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백기선님은 이제 한국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네이버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오실 때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막 이런 거를 원했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미국으로 오고 싶었던 거는 처음 입사한 회사 말고 두 번째 입사한 회사에서 첫 번째 입사한 회사를 제가 2달 만에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갔거든요. 두 번째 회사 입사하는 조건이 해외 컨퍼런스를 매년 보내주겠다 이런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파격적인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건을 수용하고 그때 토비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첫 해 일하고 나서 이제 컨퍼런스에 갔죠. 그게 이제 스프링 컨퍼런스였어요. 제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봤었고 처음 미국에 와봤고 네. 처음 해외 컨퍼런스에 가본 상황이었는데 그때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구나.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학습을 하고 개발자로 일을 하고 컨퍼런스에 와서 막 열심히 듣고 이러는구나. 그래서 그걸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고 그때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네이버 계속 다니면서도 사실 이민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원래는 호주나 캐나다 쪽으로 원래는 이민을 갈 생각을 해서 이민 준비하고 있다가 기술 독립 이민이라고 해서 회사에 취직 안 한 상태로 그냥 자기 기술만 가지고 일단 이민을 가는 그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다가 또 다른 우연치 않은 기회로 이제 아마존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미국에 오게 됐죠. 그렇군요. 이렇게 토비님과의 연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군요. 네네. 원래 그 전부터 이제 블로깅을 할 때부터 알게 됐고요. 입사하게 된 거는 원래 인맥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오퍼를 받고 이렇게 가게 된 거였죠. 네. 요약하자면 약간 이제 분위기, 성장에 대한 문화적인 부분 그런 네, 거에 대한 그렇죠. 약간 동경 약간 같은 게. 나이 많은 개발자들에 대한 동경감이 그때부터 생겼고 한국에서는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약간 관리자분들은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 나이대의 개발자들을 찾아보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물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원래 개발 문화 자체가 한국에 들어온 게 얼마 안 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IT가 들어온 게 얼마 안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은 워낙 여기가 일찍 시작을 했고 여기가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걸 보고 저런 분들이 일을 하면 어떨까 싶은 마음에 오게 됐죠. 네. 그 연결된 질문인데, 그 한국에서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연차가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매니징 트랙으로 좀 약간 푸시하고 네.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미국에서는 좀 그런 게 어떻게 덜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한국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도 사실 많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 멀긴 했죠. 모든 회사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큰 회사라 할지라도. 근데 미국은 확실하게 트랙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기술 트랙이랑 매니징 트랙이 나눠져 있고 그 트랙에서 쌓을 수 있는 그 테크 트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그게. 근데 이제 물론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네. 매니저로 갔다가 다시 시니어 엔지니어 했다가 여기서 프린시플 엔지니어 했다가 또 다시 매니저로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분명히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서 그 트랙을 밟아 올라간 사람들이 이미 있고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내 커리어도 신경을 쓸 수 있고 어떤 조언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아직 그게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게 잘 잡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있는 건 같긴 한데 이렇게까지 잘 잡혀 있진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은.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네이버에서 미국 아마존으로 오는 과정이나 절차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원래 그냥 네이버 얌전히 다니고 있었고요. 원래 네이버에서 막 나가야겠다, 네이버가 싫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하면서 물론 약간 돈이 약간 조금 그랬지만 그래도 만족스러웠어요. 대체적으로는. 그런 와중에 이제 이메일을 받았어요. 아마존 리크루팅 팀이 서울을 방문해서 면접을 볼 생각이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와서 면접을 봐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경험 삼아 본 거였거든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면접을 볼까? 미국 회사는. 그것도 아마존은 어떻게 면접을 볼까? 나는 영어로 얼마나 면접을 볼 수 있을까? 나는 저기서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게 약간 궁금했어요. 제 자신도 궁금하고 그 인터뷰 자체도 궁금하고. 네.
근데 호기심이 거의 90% 이상이었어요. 물론 막 가고 싶은 것도 뭐 10% 정도 있었지만 호기심이 90% 이상. 그래서 면접을 봤는데 운 좋게 잘 됐죠. 그래서 오퍼를 받았고, 오퍼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그냥 오퍼를 받았구나 였어요. 왜냐면 아시다시피 H1B가 돼야 넘어오는 거지, H1B를 받을 수 없으면 오퍼를 받았다 하더라도 미국에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렇죠. 신분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로 보내주겠다, 아마존 지사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하는데, 네. 사실 뭐 딱히 그렇게까지 하면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운 좋게 또 H1B까지 됐어요. 그래서 가봐야 되는 건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왔죠. 네. 지금이 기회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사님이 아마존으로 넘어오신 처음의 과정에 대해서 좀 들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엔지니어로 계시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더 여쭤볼까 하는데, 이제 한국하고 미국하고 그래서 넘어와서 어떤 동경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뭐 이런 그렇죠.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실제로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그 네. 어떤 개발 문화적인 부분에서 뭐 네.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제가 처음에 동경했던 뭐 그런 정말 경험 많은 나이 많은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거는 이제 MS에 와서 이제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사실 아마존에 들어갔을 때는 전혀 상반된 경험을 했어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네. 그 팀에 있는 분들 다 너무 젊은 분들이었고, 제가 동경하던 그런 개발자들과는 사뭇 다른 그런 개발자들이었어요. 사뭇 다른 문화였고, 그래서 네.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고, 하지만 다행히 지금은 MS에 와서 지금 이 팀에서 프린시플 엔지니어들도 많이 만나고 시니어 엔지니어들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네. 저희 팀에 운 좋게 정말. 그러면서 정말 제가 동경했던 그런 개발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너무 운 좋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뭐 회사마다 또 팀마다 경험하는 거는 크게 다른 네, 경우였나 보군요. 네, 너무 달라요. 그러면은 이제 또 개발자가 어떤 뭐 평가받는 거랄까? 이제 주변에서 개발자가 어떤 사람은 좋은 개발자, 뭐 어떤 사람은 조금 퍼포먼스가 덜 나오는 개발자, 그런 거를 할 때 뭐 평가에 관해서 네. 뭐 한국에서 이제 개발자를 바라보는 평가하는 그런 잣대랑 뭐 미국에서 바라보는 잣대랑 좀 뭐 다른 게 있다, 뭐 이런 걸 느끼시는 게 있나요? 뭐 여기서는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된다든지. 이것도 역시 회사나 팀마다 다 다른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제가 느꼈던 거는, 한국에서 일할 때 제가 개인적인 제 경험상 느꼈던 거는 매니저의 파워랑 동료 리뷰의 파워가 많이 영향을 미쳐요. 네. 그러니까 그 평가에 있어서. 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아마존도 매니저의 평가가 상당 부분 많이 차지하는 것 같고요. 근데 아마존의 그 리더십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약간의 행동 강령 같은 거예요. 그걸 만족시키는 게 그 회사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뭐 deliver the result, 그다음에 뭐 on trust, 그다음에 뭐지? 또 여러 가지 있어요. 한 12가지 되는데 지금 거의 다 까먹었고, 그런 걸 만족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회사에 맞는 인재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회사는 딱.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리뷰를 해줍니다. 그리고 MS 같은 경우는 뭔가 비즈니스 임팩트, 비즈니스 임팩트. 네, 비즈니스 임팩트 있는 일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자기가 하는 일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리뷰에 자기가 자기 평가하는 게 더 강해요. MS에서는 제 생각에는 네. MS에서는 자기가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한 일을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한 일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임팩트를 주는가, 그 다음에 좀 더 자기가 했던 일을 뭔가 개선할 수 있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쭉 서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매니저가 그거를 다시 한번 리뷰를 하면서 매니저의 의견을 옆에다 또 적어줘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피어 리뷰도 받긴 받는데, 피어 리뷰는 약간 비중이 한 20% 30% 정도?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그러니까 50% 정도? 네. 그 다음 나머지가 매니저의 평가 정도?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그랬어요. MS에서의 평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류의 평가가 더 편해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 그게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비즈니스 임팩트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한 일을 그렇게 비즈니스 임팩트랑 연결을 지어서 네. 잘 PR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항상 업무를 할 때 이 업무가 왜 중요한지를 상기하게끔 돼요, 스스로가. 이 업무가 이런 비즈니스에 이런 식으로 임팩트가 있구나, 이런 거를 항상 상기하게 되니까 업무할 때도 동기부여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준비한 마지막 질문인데, 미국에서 지금 경험이 어떻게 좋게 영향을 대부분 미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혹시나 또 단점이 있다면 뭐 장점이든 단점이든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근데 먼저 단점은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그쵸?
나와서 일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일단 한국어만 쓰다가 왔잖아요. 저희는 미국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정말 힘들고 뭔가 어필하는 게 힘들고 설명하는 게 힘들고 내가 알아듣는 것도 힘들고 그냥 다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고 그다음 여기는 온갖 인종과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 세계 곳곳에서 다 똑똑한 사람들만 뽑았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좀 있어요. 약간 좀 내가 좀 편한 맛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 너무 똑똑해서 약간 피곤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하여튼 그런 힘든 게 단점. 그리고 외롭다는 거 단점. 역시 그것도 제가 승진님 인터뷰할 때 이야기 나왔던 건데 네. 우리는 소수 민족이에요. 여기서는 그쵸. 한국에서는 우리가 메이저리티였지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마이너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나갈 때 휴게실이나 뭐 화장실 지나갈 때 저쪽에서는 인도 친구들이 모여서 인도 말을 하면서 당구를 치고 있고 저쪽에서는 중국인들이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중국말로 놀고 있고 그죠. 수다를 떨고 있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할 사람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냥 가다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고 우리는 이제 보통 만나서 이제 점심 약속 잡아서 이제 점심 먹으면서 한국말을 좀 하는 거지 이제 뭐 한국말로 업무 얘기를 하는 거는 진짜 어려운 건데 다른 인종 사람들은 그걸 너무 쉽게 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에 유능했다면 진짜 정말 편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업무를 영어로도 한 번 더 듣고 중국어로도 한 번 더 들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한국어로 들었을 수 있었으면 또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죠. 그런 점이 되게 힘들고 그런 점이 단점이고 장점은 마치 그 번데기가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오는 듯한 그런 약간 고통을 느끼면서 뭔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 태어나는 느낌? 약간 어려운데 그런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네이버에 다닐 때 되게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나쁜 개발자였어요. 사실 회의 시간에 막 말하고 사람들 막 괴롭히고 막 그랬던 개발자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랬던 제 자신을 돌아보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죠. 여기 와서야 나와서 내가 약자가 된 순간에 내가 너무 그렇게 했었구나.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몰랐던 거지 그때는. 근데 나와서 내가 그걸 당해보고 나서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쯤은 다들 거기서 개발 잘하고 업무 리딩 하시고 되게 자신감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은 다 굉장한 자신감이 있을 거예요. 내부에. 그죠. 근데 그게 깨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좋은 기회예요. 그게 한번 깨져보면 사람이 달라져요. 많이 달라지고 저도 제 자신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고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보다 그게 저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아직도 되게 기고만장하고 재수없게 일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런 제 자신을 알게 됐어요. 내가 그랬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진짜 좋은 기회고 약간 매너리즘에도 약간 빠져 있었거든요. 제가 네이버에 한 5년 가까이 다닐 때 그쯤에는 그런 것들을 다 깨부시기 너무 좋은 기회예요. 네. 나오면 너무 좋은 기회죠. 그리고 여기 오면 일단 또 다른 장점으로는 워낙에 다 굵직굵직한 약간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으로 이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 있죠. 여러분들이 노력만 더 하시면. 근데 한국에서는 약간 좀처럼 잡기 힘든 기회들이잖아요. 근데 막상 나오면은 그런 기회들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그렇게 뭐 동경하는 건 없어요. 제가 뭐 이름 있는 회사들을 동경하는 해서 뭐 그쪽으로 가고자 해서 제 커리어를 그렇게 쌓은 건 아니었고 그러려고 해온 건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긴 했지만 근데 일단 나오시면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런 회사들에 더 가까워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단 단점 부분에 많이 공감을 했고, 그다음에 또 어려움을 이제 극복해 나가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고 성장의 자양분을 삼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백 기사님 모시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별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이제 뭐 자유롭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아마도 제 채널이나 뭐 승진님 채널이나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미국에서 일하는 개발자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 뭐 그런 게 많으실 것 같아요. 편하게 댓글로 질문 주시고요. 어떤 궁금한 점들 남겨주시면 뭐 승진님이나 저나 각자 생각하는 바를 이제 영상이나 뭐 댓글로 공유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많이들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승진님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많이 다루고 있고 저는 스프링이나 자바 관련된 소식들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역시 질문 남겨주시면 좋고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오늘 백 기사님하고 좋은 시간 나눠봤습니다. 자,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제 채널 백 기사님 채널 모두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 다른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